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0대에 대출 잔액이 536조 원, 그리고 40대가 496조 원이라고 합니다. 496조나 536조나 뭐 금액이 한 10% 남짓 이렇게 많을 뿐이지만 30대에 대출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이제 듣고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도 30대 초반인데 결혼하고 좀 새 아파트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러니까 1%대로 대출해 준다라는 얘기에 대출을 받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담대를 갚아야 되는 그 부담 속에 살게 될 것 같은데, 정책 자금이라 뭐 대출 금리가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 하락하면 그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 들어서 유독 30대 40대들의 연끌 주택 매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좀 많이 무리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판단은 개개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로 인한 충격이 내관이 돼서 우리 경제를 좀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트리거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아마도 부동산 관련한 그 감당 못할 대출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로 확산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피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끌한 사람들의 소득이 30%, 50%, 100% 늘어나야 되죠. 근데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기업들이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혈안입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인데 어떻게 소득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또한 사람들이 점점 좀 더 극악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독야청청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많이 힘겨워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당 못할 무리한 빚이 보여주는 결말은 파국입니다. 파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파멸의 길에 파묻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늪입니다. 늪.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헤어나지 못하겠습니까? 대안이 없거든요. 정말로 대안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집 전세 주고 빠져나와서 자기 엄마 집, 부모 집으로 들어가고 정말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신경 써서 이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정말 어렵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험난한 현실을 과연 견딜 수 있는 걸까? 감당이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감당 못할 무리한 대출임을 인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벌였던 그들이 아마 감당해야 될 대가는 좀 클 것 같습니다. 2011년에도 그러한 사태가 있었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대출 규모가 2.5배에서 3배쯤 된다고 하니 그냥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확실한 건 세상에 그 어디도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덥석 무는 순간 그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되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삶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지 않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돈을 벌 거다, 5억씩 10억씩 그냥 내 손에 질 거다라는 그런 욕심이, 그런 탐욕이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돈 버는 거고 남들은 그냥 바보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살아가는 건 치열하고 정말 악착 같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크고 다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펴보고 따져보고 겁내면서 지내야 삶이 지켜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놈에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나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대출 2억만 받아도 움찔움찔할 것 같은데 2억이 아니라 5억도 받고 7억도 받고 10억도 받았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삶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2025년, 6년, 7년, 8년 아마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많이 우두두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좋아질 리 없습니다. 25년, 26년에 집값이 무지하게 오른다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지금도 있는데 두고 보십시오. 과연 그게 그렇게 될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생각한 것들이 오산이었음이 밝혀질 겁니다. 이미 지금 무리한 집값 대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언제이냐 시점의 문제인 거지 결국 그 부채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함부로 빚지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미 이 연끌에서 집을 산 상태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정말 가족들이 머리 맞대고 합심해서 의논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현실이 대응이 되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막막하죠. 이런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대응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그 걱정이 시작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시작점인 거고,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하나씩 둘씩 좀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실행해야죠. 그렇게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나가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책임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또 유지시키겠다라는 각오가 또 현실화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참 많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침체, 주식시장 침체, 실물 경제 침체, 내수 침체, 여러 가지가 움츠러드는 수축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시중에 현금이 마르고 사람들이 더욱더 궁핍해진다, 가난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지내야 될 것이고, 마음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되는 건 없습니다. 신중하게 살펴보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결되는 거 없다라는 거,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두 팔 걷고 나서서 움직여야, 그래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 굳게 먹고 움직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